자, 작년에 자산 두 차례 양도했다면 5월달 별도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김대경 세무사님의 절세 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죠. 23년 5월 21일 나왔던 기사입니다. 혹시 5월 21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김대경 세무사님 잘 아시죠? 하나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 채널에도 자주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인데, 그럼 확정 신고가 뭐냐? 지난해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부동산이잖아요. 우리 채널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그 달로부터 2개월, 정확하게는 그 달에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 그러니까 5월 20날 내가 팔았다.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은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속하는 달. 그러니까 5월 31일이죠. 거기서부터 2개월. 즉 7월 31일까지인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2개월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2회 이상 양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산을 하게 해줘요. 자, 이 왜 합산과세를 하냐면은 세금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를 마쳤다 하더라도 두 차례 이상 양도했다면 5월달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합산하면 누진세율 적용과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A, B를 팔면은 A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B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데 이 각각 하나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두 개를 더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년에 뭐 2개, 3개, 5개 해도 그 차익에 대해서만 해버리면은 오히려 세금 자체를 좀 너무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더한 것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하는 거고 그 계산 과정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분양권, 회원권 포함되고요. 주식에는 상장 주식, 근데 상장 주식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주주, 장외거래, 그리고 비상장 주식, 국외 주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그룹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은 성질을 그래도 다르게 하니까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하고요. 부동산 안에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토지를 팔았다. 그리고 주택도 팔았다. 그러면 같은 부동산 그룹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과세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양도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예정신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주식은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는 내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2개월 지나서 하는 건데 너무 이제 거래가 잦다 보니까 반기별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라 이거죠.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권에는 5월 달에 신고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고자가 작년 6월, 그러니까 22년 6월 달에 주택, 8월에 상가를 양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 사례 잘 보세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은 양도소득 1억 8천에 대해서 8월 말까지 4,800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상가는 양도소득 6천만 원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9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올해 5월 두 개의 양도소득을 합해가지고 확정신고 하는데 그때 약 1,400만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도대체 왜 추가 세금이 발생하느냐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22년 6월 달에 주택을 양도하는데 이때 양도소득 금액이 1억 8천 정도, 그리고 8월 달에 상가를 양도하는데 이게 이제 4,800.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4,800이 상가가 아니죠.
상가가 아니라 상가는 6천만 원. 그래서 주택 1억 8천에 대해서 4,800만 원을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900만 원을 신고 납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5,700에 대해서 본인은 세금을 다 내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주택, 상가, 부동산이잖아요. 같은 그룹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2회 이상 양도했으니까 이렇게 더해가지고 합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정 신고가 아니라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주택이 1억 8천을 냈죠. 그러면 이 주택 1억 8천에 대해서는 이미 세율 자체가 35% 구간 세율이 적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가를 하나 더 추가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6천만 원 추가되는 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아예 35% 세율 구간에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아니 주택은 1억 8천이고 상가는 1억도 안 되는 6천만 원이니까 본인은 그냥 900만 원으로 양도세 계산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택을 먼저 1번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5% 세율 구간이 딱 들어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35% 세율 구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35%를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6천만 원에서 35를 계산하면은 대략 이게 2,100이 나와야 돼요. 2,100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얼마밖에 안 냈어요? 900만 원밖에 안 냈죠. 그러니까 얼마를 더 내야 돼요? 단순 계산했을 때 1,200 정도를 더 내야 돼요. 1,200 정도 5월달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 보면 1,200이 아니라 약 1,400 정도 추가 세금 더 내라 이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계산을 그냥 단순한 겁니다. 중간에 틀릴 수 있어요. 벌써 제가 한 거랑 20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한 겁니다. 세무사님이 한 게 이제 뭐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응용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플러스를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러스가 이미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팔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세율에 대해서 적용돼서 세금을 원래 이제 더 내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역발상으로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중간에 하나가 마이너스 손실이 있는 경우.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주택은 처음처럼 플러스 1억 8천인데 그래서 4,800을 냈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상가를 팔았는데 아까 우리 상가가 플러스였잖아요. 플러스 6천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마이너스 1,000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탈 더하니까 1억 8천이 아니라 1억 7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7천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하니까 약 3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혹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주 보시겠지만 이게 38% 구간이네요. 아까 제가 35% 구간이 아니라, 제가 좀 세율 구간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35% 구간이 아니라 38% 구간이다. 1억 5천까지가 35고 1억 5천에서 3억까지가 38. 아, 맞네요. 38%네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해서 줄어드니까 1,000만 원에 38%니까 380 딱 정확히 돌려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손익 통상도 가능한데 이제 전체 이제 주식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주식은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되 주식도 합산 과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양도차익 1억 1천에 대해서 예정신고로 1,000만 원 납부하고 해외 주식에서 6,700의 손실을 봤다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거기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 손실된 거 다 잘 더해가지고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굉장히 바쁘죠. 가정 어떤 행사도 있고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정신 없으시겠지만 이거 확정신고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례 하나만 좀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A 아파트를 21년 3월, B 아파트를 21년 10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기준이 그냥 달력에 있는 날짜입니다. 동일 연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3월 달에 매도했으니까 1년이 되는 그 다음 연도 3월까지만 안 하면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개인을 다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연도로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둘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3월, 10월이니까 합산과세 해야 되겠죠. 확정신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아파트가 23년, 아까 2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23년 3월, B 아파트가 23년 10월, 그러면 3월이니까 2개월 후 말일까지 5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하고, B는 23년 10월이니까 12월까지 예정신고하지만 2개 이상 했기 때문에 확정신고. 언제까지? 그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그래서 실제 이거 계산할 때는요, 과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과표 1억 1750이고 B가 6200인데 더하면 1억 7950이라서 각각 했을 때는 산출세액이 뭐 2568만원, B에 대해서는 912만원, 그래서 토탈 3400만원 정도 냈다면 그렇지 않다. 실제 계산해보면 38%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 팔 때 이미 35까지 들어차 있고 B가 되니까 최소 35 들어차면서 이제 동시에 과표 1억 5천 넘어서 38% 구간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4,827만원인데 작년에 3,400만 냈으니까 올해 5월달에 얼마 더 내라? 1,346만 5천원 더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A를 팔고 B를 팔고 여기에 대해서 차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확정신고 5월달에 내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게 싫으신 분들은 나 더 이상 이제 B 아파트 팔고 10월달에 팔고 더 이상 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확정신고 하셔도 되는데요. 뭐 굳이 1,300만원 정도 큰 돈을 먼저 내실 필요 있겠습니까? 5월달까지 가지고 계셨다가 본인 파킹 통장 있죠? 뭐 CMA 같은데 그런데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도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5월달 정신 없으시더라도 이거 꼭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